자, 아까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점심 먹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기억 저편 어딘가에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JPQL이라는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JPA가 SQL을 만들어주는 방식은 이 함수 이름을 보고 만들어준다. 근데 이제 함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JPA 함수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SQL을 짜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SQL은 MySQL 그렇게 어떤 DBMS에 특화된 언어가 아니라 JPA 전용 SQL인 JPQL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MySQL SQL을 짜서 적용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쿼리 뒤에다가 옵션을 하나 이렇게 네이티브 쿼리 true라는 걸 주면은 MySQL 쿼리로 짜서 DB에 바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JPA의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도는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데이터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하지 마세요. 네이티브 쿼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실력이 좀 올라오면은 그때 고려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JPQL나 잘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파라미터 바인딩 하는 것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월별 게시물 등록수 해볼 건데 그 전에 하나 또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find article id and title and content. 자, 이렇게 함수 이름 하나 지어 놓고요. 자, 이 함수는 제가 막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JPA가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함수 이름을 제가 find 아티클도 하지 말고 find title and content.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지으면 JPA가 요거 못 알아들어요. 자,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SQL을 내가 직접 짤 거면은 함수 이름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쿼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꺼내올 거냐면은 타이틀이랑 컨텐트 딱 두 개만 꺼내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게시물이 여러 개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단어 타입은 리스트. 주의 실점 여기 대문자 A로 해주셔야 됩니다. 엔터키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SQL로 치면은 아티클 테이블에서 셀렉트 해가지고 칼럼 두 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 이름으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잘 가져와지는지. 아직 베이직 테스트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한 번 메서드 만들어서 요거죠. find title and content. 이 함수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쿼리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리스트로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리스트 아티클 나오게
반환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아티클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 에러가 났어요. 에러 메시지를 잠깐만 볼게요. 자, 타입이 뭐라고 하네요. 자, 요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쿼리 결과가 타이틀이랑 컨텐트 두 개의 스트링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환을 우리가 아티클로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아티클은 보시면은 타이틀과 컨텐트뿐만 아니라 아이디랑 뭐 멤버, 뭐 아티클 태그, 기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죠?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랑 컨텐트만 가지고는 아티클 엔터티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티클로 반환을 해줘 라고 하면은 반환할 수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반환할 때는 이렇게 이 JPQL에서는 아티클 객체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올 때는 select A 이런 방식으로 다 가져와야 돼요. 엔터티에 다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몇 개만 선택해서 가져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티클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내가 꺼내오려는 게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인트냐 뭐 더블이냐 이걸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뭐냐면 자바에서 요거 아시죠?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다. 자, 자바의 기본 동물이 있으면 고양이랑 강아지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동물이 될 수도 있죠. 강아지가 동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위 타입이 상위 타입으로 모습을 바꾸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고양이도 동물로 바라보고 강아지도 동물로 바라보면 이 둘의 타입을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코드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테스트에 가서 4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위에 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밑에다가 애니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그 캣 우리 자바 시간에 많이 해본 예제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그 한 마리 만들고 캣 하나 만들고요. 자, 얘네 둘을 배열에다 집어 넣고 싶다 이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럼 도그 배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D1. 요거는 들어가요. 근데 고양이는 안 들어가겠죠? 도그 배열이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캣으로 바꾸면 캣은 들어가도 도구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한 배열에다 넣고 싶으면 얘네 둘의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즈로 애니멀 요 밑에도 위에도 익스텐즈로 애니멀
해주시면은 요 애니멀 배열에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다 이해되시죠? 상속 관계에서의 형변환.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 어떤 클래스든 간에 우리가 몰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렇게 새로 만드시죠? 아무것도 상속 안 한 것 같지만 애니멀이 아무것도 상속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렇게 상속이 디폴트로 이루어집니다. 오브젝트라는 자바 최상위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클래스를 만들든 간에 피할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오브젝트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난 익스텐지 한 적이 없는데 해도 자바가 실행하는 시점에서 다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바의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애니멀로 하지 않고요, 오브젝트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만드시던 간에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트던 더블이던 스트링이던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배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실상 요거 리턴할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예상이 되시나요? 컨텐트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요. 타이틀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데 컨텐트랑 타이틀은 사실 우리가 문자로 취급을 하니까 문자로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id면은 요건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문자랑 숫자랑 한 배열에 들어갈 수 있냐? 원래는 없지만 오브젝트 배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컨텐트고요. 이 배열의 첫 번째 게 컨텐트고 배열의 두 번째 게 id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세 개 꺼내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배열에 세 개가 들어가겠죠? id, 타이틀, 컨텐트. 자, 근데 오브젝트라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번 통합이 됐기 때문에 꺼내서 쓸 때 여러분들이 숫자는 숫자로 변환해서 쓰고 문자는 문자로 변환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아티클스로 받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배열로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고요. 자, 리절트에서 하나씩 빼야겠죠?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용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리절트에서 0번째 꺼내세요. 자, 0번째 뭡니까? id죠. id는 우리가 이 아티클에서 보시면은 인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테저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써야 됩니다. 코드의 의미는 아시겠죠? 순서대로 들어와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 SQL 짤 때
이렇게 아이디 먼저, 그 다음 타이틀, 컨텐트 했잖아요. 꺼낼 때 똑같은 순서로. 잠시만요. 자, 제가 뭔가 또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자,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자, 흐름이 끊겨서 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문제점을 찾았는데 아까까지 여기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숫자, 스트링 세 가지 배열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실수했던 부분이 자, 얘가 지금 이 배열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숫자, 문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배열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게 결과 하나예요. 한 행이에요, 한 행. 근데 셀렉트를 하면은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리절트에 첫 번째 하면은 첫 번째 ID, 타이틀, 컨텐트 꾸러미가 들어있는 첫 번째 배열이 나와요. 오브젝트 배열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해야 첫 번째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디버그로 까봐서 일단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이 나왔어요. 이게 좀 되게 불편하죠? 자, 몇 개 그냥 더 꺼내서 확인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값이 id고 두 번째 값이 타이틀, 세 번째 값이 컨텐트가 되겠죠. 이렇게 좀 힘들게 꺼냈는데 딱 봐도 여러분 이거 하기 싫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제 JPK를 쓰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뽑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한번 같이 보려고 일단 문제 인식을 먼저 한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죠? 그 세 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숫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서 오브젝트라는 걸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하면은 형변환까지 막 해서 써야 되는데 되게 이제 번거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그릇이. 애초에 이렇게 세 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가져와 버리면 그냥 요 엔터티 있죠. 여기 아티클 엔터티 여기다 담으면 되거든요. 이 아티클이라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따로 빼서 가져오고 싶어. 그럼 이거 두 개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문제가 그릇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을 만들면 되죠. 아까랑 똑같이 세 개를 꺼내 올 건데 이 세 개만 담는 그릇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아티클 패키지 안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 resul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야 되는 3개 있죠. 3개. 3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엔터티를 넣느냐? 넣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엔터티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것만 엔터티를 적어주시는 거고요. 요거는, 요 my result는 여기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가지고 담는 거라서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일은 없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는 엔터티로 다 저장이 돼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렇게 임시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새로 담을 그릇 같은 경우는 엔터티라고 만들지 마세요. 이러면은 my result라는 테이블이 또 생겨요. 어차피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내가 선별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기 때문에 엔터티는 필요 없고 게터랑 세터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 아닌데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티는 뺐고요. 대신 내가 이 3개를 들고 다니면서 할 일이 많아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로 데이터를 담아두고 싶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두는 전용 객체를 만들어요. 요거를 이제 요쪽 용어로는 DTO라고 합니다. DTO.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랑 관계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DTO를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일 이름 다시 바꿔줄게요. my result DTO. 얘가 뭐 DB에 저장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여서 3개가 묶여서 만약에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DTO를 만들어서 내가 따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DTO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JP에 쓰시려면. 그래서 개념 정도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하나 더 필요합니다. all args constructor 4개 변수를 다 받아주는 생성자 하나 필요하고요.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 자, ID, 타이틀, 컨텐트 순서잖아요. 이거 순서 뭐랑 맞아야 돼요? 요거랑 맞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객체를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new my result DTO 하시는데 이제 빨간 줄이 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풀 패키지명을 적으셔야 돼요. 이게 임포트가 안 돼요, 얘는. 자, 그래서 com.example.jpa article 자, 여러분 요거 패키지명은 어떻게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여기. com.example.jpa exam.article. 뭐 태그. 근데 저희는 태그가 아니라 아티클까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com.example.jpa exam.article. my result DTO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건 뭐예요, 여러분? 요거 생성자죠, 생성자. 그래서 요거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id 타이틀 컨텐트, id 타이틀 컨텐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환 타입을 오브젝트 배열이 아니라 우리한테 좀 편한 방식인 리스트 my result DTO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용이 엄청 편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안 해도 되고요.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my result DTO로 반환이 될 거고요. 자, DTO 하나씩 꺼내가지고 DTO에 뭐 들어있죠?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컨텐트 들어있죠? 그리고 게터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자, 엔터티가 아닌 새로운 조합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엔터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JPQL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DTO를 만들어서 잘 연계해서 쓰시면 된다.